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황응량과 시어소에서 은채굴과 조선을 다녀간 중국 장수의 안부를 묻다. 황응량이 시어소에 와서 상에게 말하기를 단천의 은을 캐서 굴량에 일조해 왔는데 서울에도 북쪽의 산과 동대문 밖에 모두 은을 생산하는 곳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께서 서울로 돌아왔으니 곧바로 우리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모두 남원에 두루 알려 빨리 흉적을 무찌를 수 있게 하기를 바라오 하니 황응량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경락 원주사 유원외 장총병, 이총병, 척총병, 진유격, 영유격, 홍유격, 호유격 등은 모두 지금 어느 관직에 있으며 어느 곳에 있을까? 한번 깃발을 돌려 돌아간 뒤로 소식을 들을 길이 없으니 대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오 하니 황응량이 말하기를 송경락과 원주사는 별탈 없이 집에 있는데 관직은 갖지 못하였고 유원외와 장총병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총병은 군직에서 물러나 집에 있으며 진유격은 독약을 마시고 죽었고 양방형은 구속 중이고 척총병은 충군이 되었고 양원은 요양의 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천사는 어디에 있을까 하니 황응량이 말하기를 그는 유배를 당하여 외지에 나가 있다가 노 정국공의 구제로 풀려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 때문에 모두 멀리까지 왔다가 돌아간 후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여 물어본 것이요 하니 황응량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성의가 지극하십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상이 왕 참정의 관소에 거둥하여 다례를 행하고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하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하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에 따라 이 춘난을 채차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곡식을 납부한 자라도 그 인물이 황폐와 같다며 그래도 괜찮겠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일 경우 이는 몇 백석의 곡식으로 한 지역 백성들의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백성의 생명을 곡식보다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윗사람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이 당시 구적들이 국경을 침범하였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막으려는 뜻이 없어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흩어졌을 뿐 군상을 호위할 줄은 몰랐으니 이는 분명 당시의 정사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 하겠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하 다섯 번째 기사 겸사복 홍우공이 실수로 일산을 상의 익성관에 부딪혔는데 상이 죄를 주지 말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하 여섯 번째 기사 경상 우도에서 적의 기세가 다시 치열해져 중국군 22여 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선정관을 파견하여 아울러 적의 형세를 탐지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6일 기하 일곱 번째 기사 장령홍 경신이 아뢰기를 행 동지 이호미는 지 너사의 접반사로 서로에 가 있으면서 서로의 피폐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역마를 지나치게 책출하여 첩을 싣고 다녔으며 또한 중국 장수들을 접대할 물품이라 칭탁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책정하여 여러 고을에 요구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웃 노예까지 사사로이 아전을 보내 청과의 진바리가 연락 부절하게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단을 끼쳤습니다. 군문의 적반사 김명훈과 부사 노우직도 중국 장수를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다도해까지 물품을 요구하였으며 식소를 거느리고 의주까지 가서 여러 고을에 폐를 끼쳐 무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군문이 자문을 보내 조사하여 금지시키도록 요청하게 된 것은 필시 이 사람들 때문일 것이니 모두 주과의 주의를 다스리도록 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켰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 참정이 시어소에서 회사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잇따라 이 춘란의 일을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따를 만한 일이라면 수령 하나를 채직시키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따르지 않겠는가 윤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이유중이 사면을 청하여 입게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본심을 잃은 사람으로 남을 해치려는 독한 마음을 품은 자인데 지금 간원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당시의 일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였음을 알만하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정은 박승업이 와서 이 춘란에 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박승업은 어리석고 졸렬한 범인으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깁을 받아왔는데 지금 간원에 들어와 있으니 같은 반열의 사람들이 그와 항우를 같이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수륙으로 중국군들이 계속 남하하고 있는데 군량 운반에 관한 일들이 모두 검찰사에게 달렸으니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행첨지 이 광정은 본디 일을 잘 처리한다는 평판이 없을 뿐더러 전에 분호조에 있을 때에도 뚜렷한 공적이 없었으며 지금은 더구나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적시 부임하지 않아 채경하는 일이 점점 지체되고 있으니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또한 전에 공로가 조금 있다 해도 모두 직분 내의 일이었는데 갑자기 중한 작업을 더해주어 초탁이 너무 빠릅니다. 이 광정에게 내린 자헌의 가자를 개정하고 검찰사는 채차하소서. 그늘 적반의 직임을 맡았다는 것으로 풍기를 올려 받은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면 많은 사람이 바라게 되어 이로부터 명기가 남용될 텐데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행대호군 민인백은 적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특별히 주선하고 노고한 공로도 없는데 갑자기 가선이 높은 분계에 올랐으므로 물정이 회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관 이 규상 또한 상을 줄 만한 공로가 없는데 통정의 풍계에 초수되었으니 심히 외람됩니다.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검찰사는 비변사가 요령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가하자는 참작하여 할 것이니 고칠 수 없다. 그 외의 가하자도 관례에 따라 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02권 선조 31년 7월 19일 애맨 첫 번째 기사 상이 대신들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유성룡 행 판중추부사 연두스 행 지중추부사 정탁 좌의정 이원희 우의정 이덕형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겠다. 양경리가 돌아간 뒤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은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의주에 있는 곡식 중 20여만 석을 운송해서 3등분하여 한 몫은 서울에 남겨두고 한 몫은 영남으로 한 몫은 혼업으로 보낸다면 대군을 그런 대로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겨우 6만 6개 밖에 운송하지 못하였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서해 있는 군량 운송선은 이달에 선적하면 다음 달은 되어야 도착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바람이 조용할지의 여부도 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 제독도 나한테 8월에 거사하여 일거의 적을 섬멸하겠다고 했는데 900리에 가득 퍼져 있는 적들을 과연 일거에 소탕할 수 있겠는가? 나는 유 제독이 적을 잘 헤아린다고 여겼는데 지금 어찌 이토록 쉽게 말하는가? 하니 유 성룡이 아뢰기를 유 제독이 지금 두 번째 나왔는데 전날과 아주 다르니 매우 걱정됩니다. 중원에서 믿고 의지하는 인물이 유공이고 유공 또한 스스로 중하게 여겨 마 제독을 얕잡아 보고 있는데 하는 일이 도리어 그들보다 못합니다. 전날 진주가 보위되었을 때에도 고나지 않았으니 지금 일거에 섬멸하겠다는 말도 빈말일 뿐이지 절대로 싸움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흉력이 대대로 대대적으로 진격해 온다며 중국 군사들은 마치 바둑 돌처럼 흩어져 있어 형세가 먼 것 같은데 급할 때 서로 고날 수 있겠는가? 하니 유 성룡이 아뢰기를 전투와 수비의 관계는 채와 용 같아서 전투를 잘만 하면 전투를 하고 수비를 해야 되면 수비를 해야 되니 수비를 못하고서 전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리의 계책은 형상과 같이 형세가 험한 곳에 많은 군사를 주둔시켜 그 형세를 이용하여 버틸 것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지금은 마공이 머물 곳이 없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양경리를 신구하기 위하여 아래는 일은 최천근이 받들고 간 주번에 이미 명백하게 하였습니다만 지금 다시 대신을 보냈으라도 양경리가 무고를 입었음을 진달하여 굳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적의 정세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듯한데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 사정을 살피지 않고서 단지 경리를 구하려고 왔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만약 고친다면 서두에 남쪽 변방에서 적의 정세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바바를 보내왔다고 이르고 말미에 대군을 모두 집결시키고 있어 군량만 결핍되지 않으면 거의 지탱할 수 있는 형세인데 다만 이를 주관하던 대관이 무고를 잊고 회의적되어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군사 군량이 있다고 한들 누가 그 일을 관장하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말을 만들면 경리의 유임을 청하는 뜻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리가 비록 유임되더라도 이를 완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남병들은 이미 마음을 달리 먹고 좌망에서 벗어나기만 어렵게 하고 있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유 제독이 군사들을 출전시켜 적을 공격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군사들로부터 천장을 받고 나서는 그 논의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공의 심수를 어찌 받는 것을 보고서야 아는가 하였다. 영상 유 성룡이 아뢰기를 유 제독이 비록 겉으로는 화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공격해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날 이미 말한 바이다. 도성에 있는 것이라고는 사방 성각휘 뿐인데 혹시라도 의외의 급변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번에 흉격이 변복을 하고 성 안에까지 들어와 정탐하고 갔는데 지금은 초목이 우거지고 일로와 나루토에 기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저기 은밀히 습격해 와도 알 길이 없다. 많은 무리가 아니더라도 혹시 한밤중에 변이 생기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지나친 걱정인 듯하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속히 의논하여 대처하라 하자 유 성룡이 아뢰기를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매우 적어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군량도 식량이 부족하여 하나 둘 흩어지고 있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군사들로 남쪽에 내려간 자가 매우 많은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 대임을 충정해야 한다. 원수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빠진 숫자만큼 즉시 충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유 성룡이 아뢰기를 삼색 군사가 2천여 명인데 둔전에 나누어 보내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자가 몇 사람 없습니다. 이 군사들은 중국 장수들도 쓸만하다고 했는데 울산의
전투를 치르고부터는 더욱 칭찬하여 말하기를 이 군사 1,000명이면 중국 포수 5,000명은 충분히 당하겠다고 하였고 유제도 휘하의 군사들도 또한 칭찬하기를 절강의 포수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절강의 군사들은 보만 쓸 뿐인데 이 군사들은 말을 달리며 활을 쏘고 포를 쏘는 등 여러 가지 기회를 모두 능하기 때문에 절강의 군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리는 돌아갔고 성안은 텅 비었으니 오늘날의 일을 보통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 7호 백이권 선조 31년 7월 19일 MN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접반상 민인백과 여관 이 규상의 가자를 개정하도록 잇따라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왕 참정에게 이미 허락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선조 7호 백이권 선조 31년 7월 20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정은 박승업이 아뢰기를 신은 신진으로서 성품이 본디 우직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지난번 기성에 있을 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하리들이 간교한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고 항상 마음 아프게 여기고 그 패단을 바로잡고자 잘못된 관례를 따르지 않고 법대로 다스리니 아전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비방이 온통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신을 잘 아는 자는 신을 위태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성은을 입어 본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삼가득건대 장령 홍경신이 신이 전에 병조에 있을 때 이속 김등남과 함께 해서의 군사 10명을 몰래 풀어주고 번체를 받아 나누어 가졌으며 또한 신이 사사를 간호를 보내어 동소문에 수직하는 군사들을 척간하여 뇌물받기로 꾀하였다고 하는 등 완석에서까지 공공연히 헐뜯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은 너무나 추잡하고 비루하여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데 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대부의 반열에 있어 염치를 승상할 줄 알고 있으니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하여 스스로 간세의 무리가 될 리 있겠습니까? 만약 신을 용렬하다 하여 배척한다면 달게 받겠지만 없는 일을 날조하여 멋대로 악명을 뒤집어 쓴다면 신이 어찌 입을 다물고 진위를 가리지 않은 채 실제로 그러한 일을 범한 것처럼 하겠습니까? 신을 먼저 파직시키시고 아울러 사패를 가두어 실상을 조사하여 신이 사풍을 훼손시켜 명기를 욕되게 한 죄를 바로 잡으소서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7호 백이권 선조 31년 7월 2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사간 송준이 아뢰기를 정은 박승업이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군사를 빼주고 이익을 취하는 일은 간세한 무리들도 감히 자행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무비사를 관장하는 자이겠습니까? 애당초 소고군은 출사하는 날 바로 당상에게 고하고서 군색에 이속시키니 이 사실은 본조의 모든 관원들이 함께 보아 알고 있는 터이라 비록 사사로운 일을 행하려 하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간에 대한 일도 본래 규례가 있으니 사사의 간호를 보내 뇌물을 착취할 계책을 꾸몄다는 것은 더욱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몇 가지 일로 잘못 지척당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노릇이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공론이 시비를 밝힐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직접 변명하는 소를 올렸으니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재차를 명하소서. 헌납 이첨이 장령 홍경신은 신의 누이 동생의 남편인데 비록 법으로는 상피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료를 처치하는 즈음에 말이 일가 사람에게 미치니 구참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상피에 관한 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사정 때문에 미안하게 여긴다면 법으로 한정된 외에 상피할 만한 일이 어찌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언관으로서 이와 같은 일로 이념하여 소유의 단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니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호 백이권 선조 31년 7월 20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처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직접 변명하는 수를 올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박승업이 원통하고 민망하게 여긴다면 꼭 채차할 것이 없는 것인데 간원의 처치는 피차 근거가 없으니 정우는 알고 있으라. 선조 실업 100위권 선조 31년 7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이 덕경이 이후 제독을 사후할 2일로 전라도에 내려갔다. 선조 실업 100위권 선조 31년 7월 20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래기를 행 첨제 이 광정은 성품이 본래 오하라고 이를 주관할 만한 재능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수륙으로 중국군들이 계속하여 남하하니 백기를 군량을 운반하는 일이 매우 긴급한데 어찌 생소한 사람에게 맡겨 대사를 그르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가 전날 얼마간의 공로를 세웠다고는 하나 모두 직분 내 일에 불과한데 갑자기 높은 품계를 올려주니 물증이 매우 온당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검찰사는 채차하고 자헌에 가하자는 개정하셔서 하니 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100위권 선조 31년 7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업 100위권 선조 31년 7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장령 홍경신이 아래기를 정은 박성업은 일찍이 병조 주하랑이었을 때 풍천의 소국은 10명을 준립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준립하였다는 공문을 내주고는 2명분은 생리에게 주고 8명분은 사설이 자신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 있나 없나를 엿보게 하였으니 사체의 해로뿐만 아니라 폐를 끼친 것도 많아 군사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들은 바가 이와 같아서 지난번 본부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논의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사설에 진출한 명사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난하다 하였고 어떤 사람은 병조 난관이 군사 4, 5명을 쓰는 정도야 누구인들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신의 의를 세곤 생활한 진실로 과실이 있다면 아무리 이름 있는 재상이라도 마땅히 규찰하여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어찌 새로 진출한 명사라는 이유로 논액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군가를 사용하는 일은 더없이 더러운 짓인데 염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그 말에 크게 놀라서 더욱 고집하여 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음을 이념하여 채직을 청하려까지 하니 동료들이 다시 상세히 듣고 나서 나중에 논액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므로 신도 그렇겠다고 여기고 동료들의 논의에 우선 따르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승업의 비염한다는 말을 보니 신이 근거 없는 일을 날조하였다고 장황하게 극구 지척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신이 남의 허물을 덮주어내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의 사람됨이 부망한 데다가 빨리 진급하려 하고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현저히 드러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가 주소에서 천전하는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에도 파직되었던 기간까지 계산하여 무리를 빚어섰는데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등 하는 짓을 살펴보면 모두 그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물을 대시로 삼을 수 없다고 여겨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논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힐난을 당하였고 간원이 그의 비염한 말을 처치하면서도 신이 들은 바를 사리에 가깝지 않다 하고 도리어 박승업이 지적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무상한 소치이므로 풍원이 막중한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파책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100위권 선조 31년 7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포정을 그의 처소에서 접견하고 이르기를 격리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일을 지성으로 하였으므로 모두들 우르르고 있었는데 뜻밖의 비방을 받고 돌아가시니 우리나라는 의지할 곳이 없어 상하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 지금 믿을 분이라고는 대인밖에 없어이다 하니 양 포정이 말하기를 중조에서는 동족의 일을 매우 중대하게 여겨 잘 조치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노하여 갈아치웁니다. 중조의 논의가 시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졌으므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큰 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오는 만도이야도 좋은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군량에 대한 일은 조금도 차질 없이 검칙하고 준비되어 하여야 되며 중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량은 조금도 차질 없도록 힘을 써서 준비하겠소이다 하였다. 예단을 증정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서로 읍하고 나왔다. 선조 실업백이군 선조 31년 7월 2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지평 송응순과 구 이강이 아래기라. 지난 16일 본부가 서경을 하기 위하여 모두 모였을 때 장령 홍경신이 정은 박승업의 서경을 넘기려 하였으므로 신들이 말하기를 서경의 규칙은 문벌이 미천하거나 인물이 배악하거나 경력이 없는 등의 일을 다루게 되어 있다. 박승업으로 놓고 볼 때 문벌은 박은의 자서이고 인물은 새로이 진출하여 하자가 없으니 경력은 일찍이 대실을 지냈고 간관에 부적당하지 않다 하니 홍경신이 말하기를 박승업은 인물이 경박할 뿐 아니라 병조 좌랑으로 있을 때 종을 보내 여러 성문을 척간하게 하였으며 또 생리와 함께 해세의 군사를 사설이 풀어주고 그 이익을 나누어 취하였다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듣기에는 박승업이 일찍이 병조의 기강이 무너지고 군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패단을 바로잡으려고 금군이 골직하거나 사신을 내보내는 일이 불공평하거나 하리가 공문을 조작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일체 법대로 다스리고 사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니 비방이 집중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태롭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박승업이 척간했을 때 골직한 군사 한 명이 갖가지로 청탁하였는데 박승업이 끝까지 뿌리치고 죄를 다스리니 그자가 헐뜯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대가 말한 것도 사람이 헐뜯는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일로 갑자기 논액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국사를 돌보는 자들은 맥이 빠질 것이고 비방한 자에게는 무언 망을 갚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들은 바가 다름으로 구차하게 동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서경이 끝난 뒤에도 홍경신이 더욱 고집하게 신들이 말하기를 언관이 들은 말을 터무니없는 말이라 하고 논하지 않아서도 안 되겠지만 나중에 자세히 듣고 나서 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홍경신이 비염하면서 어떤 이는 새로 진출한 명사이기 때문에 논하기가 중난하다 하였고 어떤 이는 병조 난관이 군사 4, 5명을 쓰는 것쯤이야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후자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병조 난관이 군사를 쓴다는 말은 신들이 당초 홍경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말하기를 병조의 당상이나 낭청은 누구나 서리와 사령 몇 사람씩을 거느리는 것이 관례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는 모두 법 외의 일이지만 전후 병조의 권한을 지낸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가 누구인가 하니 홍경신이 말하기를 내 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소고군을 제 마음대로 풀어준 일에 대한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였다 하자 홍경신이 역시 잘못 이해한 것을 괴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대화 중에 나온 말꼬리를 취하여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니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또 일개 박승업을 논하는 것을 중난하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근래 나라의 근본이 날이 갈수록 위급해지고 있는데 공도는 찾아볼 수 없고 사정만 통하고 있어 오직 구차하게 인정을 줬고 용납되지 않으면 아첨하여 제 몸만 보존하려 하고 어쩌다 붕괴하여 국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자가 있으면 숱한 비방이 쏟아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배척한 뒤에야 그만둡니다. 박승업이 패단을 바로잡으려는 데 뜻을 두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에 대하여는 근래 조정에 있었던 사람이면 모르는 이가 없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일을 가지고 악명을 뒤집어 씌워 경솔히 탄핵한다면 이는 실상 생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상세히 듣고 나서 나중에 논하자고 한 것이고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는데 홍경신이 도리어 배척하여 말하기를 새로 진출한 명사이기 때문에 논하기가 중난하다고 하였다 하니 역시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이 이미 홍경신과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논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니 구차하게 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